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예,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충북 청주시 오송에 사는 주부인데요. 네. 네, 현재 지금 오송에 있는 힐데스 하임 아파트 145제곱미터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네. 조정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네. 사실 한 10년 동안 이 분양받은 게 한 10년 됐는데, 네. 그동안 10년 동안 분양가도 안 됐거든요. 매매되는 게. 현재도 네. 그렇고요. 네. 네,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전망도 네. 그렇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네, 아니면 현 알겠습니다. 시점에 매매를 해야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궁금해서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송 어떤 아파트라고 그랬죠? 여기 힐데스 하임 아파트입니다. 현대사입이고 10년 전에 분양을 받으셨는데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 가격도 이제 뭐 안 올랐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 이하로 계속 있다가 이제 최근에 겨우 얼마 전에 매매된 게 분양가로 겨우 팔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6.17 그 부동산 정책 때 조정 지역으로 묶였는데 네. 저희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재 매매를 할까 아니면 그냥 네.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할까, 보유를 한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 네. 이런 점이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다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전원주택을 근방에 땅을 사서 네. 전원주택을 지을까 아니면 근방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원주택은요. 네네네. 일단 살아보시고 한번 무조건 짓지 마시고 네네. 거기는 지금 전원주택이 주변에 아마 임대로 들어가실 전원주택이 많을 거거든요. 전국에 전원주택이 지금 공실이 많아요. 한번 네네.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 네네. 전원주택이 의외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그냥 뭐 내가 좀 나이 좀 먹고 하니까 텃밭 좀 가꾸고 전원주택 생활을 해야겠다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고 나중에 네. 다시 되팔고 또 병원 문제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재산이 묶이는 그렇군요. 현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이 일대사임 아파트를,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예. 네네네. 매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보유를 할 경우, 향후 전망은 어떨까? 그게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네. 나쁘지는 않은 정도지만 뭐 이렇게 대박은 아니다.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드려요. 여기 이제 KTX 오송역에서 가깝고 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가깝고 호수랑 가까운 곳이잖아요. 호수공원이 둘레에 있어서. 호수공원 있는데 호수 조망이 나오나요? 조망이 뭐 앞동은 나오죠. 충분히. 근데 제가 사는 동은 시장님 나오지는 않아요. 거주하고 계시는 게 조망은 안 나오는 모양이죠? 네네네. 층고수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네요. 그렇죠. 정원은 나와도, 네. 정원은 바라볼 수 있어도 호수까지는 전망이 안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중대형 평형대만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40평대, 시장님 40평대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네, 145제곱미터니까 43평이에요. 43평, 뭐 50평대 뭐 이런 게 주로 네네네. 이루고 있고, 자, 이 오송도 제가 이제 오산하고 비슷하게 그 법인사업자들이 많이 훑고 간 것이에요. 오산, 오자 들어간 것이 다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왜냐면은 법인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절세 혜택 때문에 1억 미만 갭 투자할 수 있는 곳을 다 훑고 갔어요. 비규제 지역에. 근데 이제 앞으로 법인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을 이번에 6.17 대책 때 발표를 해서 확 줄였거든요. 네. 그 법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지금 훑고 지나간 거예요. 오산과 이쪽인데 아마 장기 보유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있고요. 네. 그 매물이 많이 지나간 곳이 아쉽지만 여기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그쪽은 가지 않았어요. 주로
여기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호반이라든지 이런 데 30평대 위주. 네, 맞습니다. 네네. 이 중대형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30평대 위주로 갔고 이 청주를 보면은 청주를 일단 훑고 갔던 이유가 방사광 과속기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제 훑고 왔어요. 5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전남 나주랑 경쟁하다가 이쪽 됐는데 12월 달부터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대가 3억대 하던 게 갑자기 막 5억대까지 올라가고 했던 게 바로 청주 여기 보면은 복대동. 여기 복대동, 흥덕구에 있는 복대동. 여기 두산 위브 LCT 같은 경우도 3억대 하다가 갑자기 몇 달 사이에 5억대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1억 5천에서 2억이 올랐다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네네. 그 다음에 여기 오창, 위쪽에 오창, 오송, 오산, 3호, 3호사 법인사업자 다 훑고 왔어요. 거기에다 이제 흥덕구.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에 들어왔잖아요. 규제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디가 다시 뜨기 시작해요? 대전이 한참 세종시가 많이 오르니까 대전으로 갔지만 대전도 이번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유성구라든지 막 이런 지역도 들어가고 나머지 조정대상 지역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뜨냐면은 바로 여기가 또 뜨죠. 여기 세종시. 자, 오송오창, 뭐 청주 있는 그다음에 대전 여기가 규제적으로 묶이다 보니까 다시 그러려면은 세종시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세종시가 다시 또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방사광 가습기가 굉장히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고용 창출이나 이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 견인 역할을 하겠지만 그게 지금 계획으로는 2028년이 입주거든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서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또 시청량이 가지고 있는 게 40평대잖아요. 30평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40평대를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30평대가 높은 가격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바로 법인사업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느껴서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또 단점이다 보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썩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정도로 해서 그 시장님께서 여러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계획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